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7월 9일까지 9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교원단체가 광주시 교육청이 강제 금지 지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일선 학교들이 조기 등교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이 위탁한 병원형 교육시설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관할학교 소속 학생들을 시설에 맡겨놓은 전남도 교육청은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가 관리비 부정회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외부 회계 감사도 이뤄졌지만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식을 갖고 94일간의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전 세계 79명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로 물이 가진 가능성과 다양한 속성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적 배경, 출신지를 갖는 전 세계 79명 작가들의 작품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로와 신진 작가, 여성과 원주민 출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가들은 해체와 저항, 탈식민주의, 연대와 포용 등의 메시지를 고루 던지며 관객들을 사유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라는 주제 아래 전행성적 사회 담론을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세계 비엔날레 역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적 기후 문제에 대응해 친환경 목재를 활용하고 전시관 내부 가벽 설치도 최소화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뿐 아니라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예술공간 집 등 광주 도심이 전시관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국외 유수 문화예술기관이 광주 시내 곳곳에 구현한 국가관, 파빌리온 프로젝트에선 역대 최대 규모 참가국 9개 나라 예술의 생생한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는 내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9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아침 8시 반 이전 조기 등교와 야간 자율학습을 놓고 광주 교원단체들과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청이 강제금지 지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일선 학교들이 조기 등교와 야자를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두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단체 협약에 명시된 지침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단체 협약에 명시된 지침을 통해 야간 자율학습이나 조기 등교 등을 금지해왔는데 새 교육감 들어 광주시 교육청이 이 지침을 없앤 겁니다. 교원단체들은 강제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사라지자마자 일선 학교에서 야자나 조기 등교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교육 공동체 날이 존재했었는데 그것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라고 했는데 막상 학교 자율로 가보고 보니 어떻게 됐냐면 그 시간에 다시 야간 자율학습이 생겨나고 방과후 수업이 다시 생겨나게 된 거죠. 실제로 광주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0곳 중 4곳이 이번 학기 조기 등교나 야간 자율학습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노조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침을 통해 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건 공부하겠다는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놓고 교원단체와 교육청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이 위탁한 병원형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어제 KBC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전남도 교육청은 관할학교 소속 학생들을 시설에 맡겨놓고도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경찰의 늑장 신고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형 위탁시설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6일 자정쯤. 하지만 병원은 8시간이 훌쩍 지난 아침에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라고 하지만 그 애들도 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것은 이제 아침에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그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는가 봐요. 학생들을 맡긴 전남도 교육청의 대처도 안일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이 벌인 전수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교육청은 그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된 첫 피해자에 대해서만 분리 조치했을 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나 심리적 지원은 없었던 겁니다. 학생 한 명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받고 알고 있어요. 이제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저희는 못 받았고요. 피해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책임 미루기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건 법정 의무 교육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원 탓이라는 겁니다. 매년마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신고는 아동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신고했다면 그 기관이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책임지겠다며 시작한 위탁 사업. 하지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청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대항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과 사업 시행자 융자 특혜 등의 근거가 담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다음 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또 군공항 이전이 완성되고 이전 부지의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심어질 때까지 민주당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은 강진군에서 고려 청자유를 운영하고 있는 80대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에서 고려 청자유를 운영하는 85살 이모 씨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주이시 종친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를 지난해 5월 29일 찾아가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 보충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4년 전라남도로부터 청자 무형 문화재로 지정받아 도공을 양성하고 있으며 풍수지리 전문가로도 활동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씨가 이 대표 부모 묘소에 기를 보충하는 작업을 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수사반을 강진으로 보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부 아파트가 깜깜이식 관리비 회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와 달리 매년 외부 회계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감사에서조차 부정 회계를 적발해내지 못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민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업체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 눈을 속여 모두 약 3,200만 원의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를 업체에 위탁 맡겨왔는데 세부 내역이 담겨 있지 않은 고지서에 속아 3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관행처럼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업체에서는.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감사가 실시돼 왔는데도 과잉 징수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믿고 맡긴 외부 회계감사 업체가 비리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돈으로 지금 회계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년 동안 그랬는데요. 두세 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과잉 징수한 돈은 규정상 곧바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관리업체는 3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했고 과잉 징수가 드러난 지 2달이 지나고야 겨우 4분의 1만 돌려줬을 뿐입니다.
그 아까 400만 원씩에서 분할로 해서 8개월 우리가 차감 청구하면은 되는 것이고 지금 2달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깜깜이식 부정회계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전면 철거와 재시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사고 예방책 등이 담긴 해체 안전 계획의 승인에 이어 붕괴 사고 직후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철거와 재시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붕괴한 201동에 먼지 소음 방지용 특수덮개를 설치하는 등 2개월가량의 사전 작업을 거친 뒤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면 철거 완료는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재시공은 2027년 말쯤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부동산 전매 제한 완화를 앞두고 분양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전남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남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11.7포인트 상승한 9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9월 40을 기록한 이후 7달 연속 상승한 결과입니다. 광주의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7.5포인트 상승한 78.9로 분양 심리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광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면서 상수원의 저수율도 소폭 늘어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동북호의 저수율은 19.6%로 하루 전과 비교해 1.32%포인트 상승했고 저수량으로 따지면 121만 톤 늘었습니다. 주암댐의 저수율은 오늘 오전 7시 기준 21.4%로 1.1%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수자원공사는 이번 비로 인한 물 유입이 앞으로 일주일간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신세계의 신축 이전 계획에 따라 이마트 광주점이 오는 9월 영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백화점 신축 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사업 부지를 임차에 쓰고 있는 이마트 광주점을 오는 10월부터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광주점은 9월 영업을 종료할 걸로 보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건립한 뒤 현재보다 15에서 20% 축소된 규모로 이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이 확정되더라도 분양 경기의 악화와 도시개발법 개정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을 면담하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남해안의 체계적 종합개발을 위해 국가가 중심이 되고 지방이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순천 광양 일원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와 농협이나 수협중앙회 같은 공공기관 이전 등도 건의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LG화학 여수공장을 찾아 동반 성장을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 LG화학 여수공장을 찾아 LG화학 협력사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도 시민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산업안전 문화 확산과 협력업체 동반 성장,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